재건축, 인테리어,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은데 여기 좀 같이 보시죠. 고개 숙인 장동혁, 계엄은 잘못, 국민께 사과. 어제 오전 10시 장동혁 대표, 예정보다 하루빨리 앞당겨서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지금 일단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어 이 고개를 숙여서 이 사과 인사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달 전쯤 계엄 1주년일 때 그때 내놨던 입장문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었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여기에 비해서 보면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한 건 분명히 뭔가 이 바뀐 태도 변화라고 보이는데 근데 최수영 위원님,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데 대한 방점을 봐야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다. 그렇죠. 지난번 12.3은 그랬잖아요. 네. 그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는 수단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이었다는 대통령이 오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린 그것으로서 사법의 역사의 판단과 사법의 판단을 맡기고 우리 이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주어만 하나 빠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요 7글자만 빠지고 네. 실질적으로 과거의 단절을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물론 정치인의 언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은 입장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고 정치연대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걸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건 너무 박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게 절연인데 꼭 7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게 들어가야만 이게 맞는 거냐? 아니다. 다 함의가 농축이 다 돼 있는 거예요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한겨레 오늘 일면 잠깐 같이 볼까요? 한겨레 일면 윤석열 절연 없이 장동혁 계엄 잘못. 이거 언급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한겨레만 이렇게 썼느냐? 조선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계엄은 잘못 사과했지만 윤과 절연은 언급 안 했다. 근데 이걸 보면 박정환 교수님, 글쎄 윤이랑 절연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좀 비슷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계엄 직후 이후에도 사과를 했었고요. 지난 1주기 때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윤을 언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 12.3 계엄 1주기 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몽령이었다. 즉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라는 게 하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최소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계몽령이라든지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것과 선을 긋겠다라고 하든지 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든지 아니면 징계, 제명 조치라든지 네.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 선긋기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뭐냐라는 거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 왜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사과를 안 한 게 아닌데 이번에 얘기한 게 전과 달라야 되는 건 전에도 했었던 사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을 명확하게 긋겠다라는 명시적인 부분이
기대됐었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단톡방에 무슨 얘기가 올라갔느냐 같이 볼까요? 단톡방에 이 한 107명 있는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에요. 국민이 100을 기대할 때 150을 해야 혁신인데 지금 50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만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네. 100을 기대할 때 150을 내놔야지 혁신이지 100을 기대했는데 50을 내놓으면 혁신이냐? 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대하면은 네. 150을 내나 혁신인데 네. 장동혁 대표는 혁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100을 얘기하는데 80을 얘기함으로써 변화를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는 다르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수반한 걸 혁신이라고 하고 변화는 스탠스와 자세를 바꾸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변화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고 혁신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혁신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장 대표가 변화의 바탕을 두고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말은 레토릭이잖아요. 네.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변화를 많이 해줬어요. 변화는 기존의 질서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걸 분명했던 만큼 네. 김재섭 의원이 요구하는 이른바 혁신까지 가는 단계에서 장 대표가 얼마나 더 보여줄지는 저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달렸다. 뭐 정치 혁신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보여줄지 여부는 그게 바로 장동혁의 리더십과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변화의 방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100이라면 80까지 저는 수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은 아니다, 변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혁신하다가 좀 더 변화하다가 좀 더 변화하고 그 다음에 혁신으로 갈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그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씀도 제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장동혁 리더십이 이제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정말 김하병과 같은 속도로 4개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중도의 마음을 얻게끔 정말 제대로 변신하느냐. 저는 그게 속도와 시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 말씀 동의합니다. 박 교수님. 뭐 절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변화 아니다라고 봐요. 변화든 쇄신이든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조차도 기대감을 별로 안 갖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게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청년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청년이 누가 들어올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반탄 때 하이바 쓰고 돌아다녔던 청년들, 그분들 대거 영입돼서 방송에 나오면은요 변화 하나만 한 겁니다. 또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 네트워크에 네. 내란 사건 변호하는 변호사분들 그분들 나와서 인적 네트워크 하고 고성국 박사 같은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하면은 이게 변화하고 쇄신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감을 과연 얼마만큼 줬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 낙제점 아니냐라는 우려되는 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변화라고 하면 이 변화 자체로서도 그다지 평가를 잘 받기는 어렵다라는 콕 집어 좀 매운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사실 변화에서 혁신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의 요 길목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혁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품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정치인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연대, 누구라도 뜻을 같이 하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딱히 품평하지 않겠다. 뭐 판단하시라.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결국 가는 길이 같고 생각이 같다고 그러면 걸림돌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길게 봐서는 저도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길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얘기하는 연대 얘기는 분명히 당내 인사와의 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정치 지도자가 확장을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는 네. 기존에 있는 정당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정당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이제 당에 있었지만 또 떠난 분들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 같이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와 연대할 것이냐. 이러면 이제 언론에서 만든 장한석 연대 혹은 네. 뭐 장동석 연대 여러 가지 네이밍이 있습니다만은 장 대표의 지금 얘기를 놓고 볼 때는 좀 아직은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당원 게시판 논란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이죠. 윤리가 구성이 되고 물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는 아직도 넘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에서 징계 공고 안 왔기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만 왔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 즉 이 단계 게시판 논란을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서 잘 털고 나간다 그러면은 네. 저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얘기가 걸림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행위가 걸림돌이니까 이것만 해소된다면 앞으로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뭐 이게 다친 결말로 볼 게 아니다. 당원 게시판 사안 정리가 되고 나면 같이 갈 수 충분히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뭐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뭐 연대가 뭐 외부와의 연대인 거죠. 지금 당내는 뭐 어차피 같은 당이니까요 말씀하셨는데 같은 당 안에서도 오히려 이 사안으로 뭔가 좀 약간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전한길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거 뭐지? 장 대표님? 물음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예요. 장 대표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갑자기 1심 선고 앞둔 시점에서 계엄 사과? 이건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계엄 사과입니까? 라고 여기도 지금 느낌표가 이 물음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어젯밤 9시에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잖아요. 아니 이 소식을 듣고 장동훈 대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이거는 뭐냐 이거 자 그래서 저는 너무 화도 났고 이해할 수도 없다.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선고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비상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해버리면 판사들한테 무슨 신호를 줍니까? 네, 오는 16일 날 이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 갖고 1심 선고가 나오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인데 이게 지금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계엄 사과하면 이 타이밍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건 뭡니까? 라는 얘기를 몇 번을 지금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땐 박정환 교수님, 사실 이게 집토끼 산토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산토끼 중에 굉장히 굵직한 큰 산토끼가 사실 전한길 씨였는데 전한길 씨 이 집토끼는 약간 딴 데로 나가려는 듯한 느낌도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의 사과라면 네. 설마 집도끼가 나가겠냐? 아마 이 정도면 이해해주지 않겠느냐? 몇 달 뒤에 선거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최대한 미루고 미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 결국은 이제까지 집토끼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산토끼의 눈길 돌리는 순간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과의 절연이 왜 상징성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과의 절연을 넘지 않으면 계엄과 탄핵의 바다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상황이 바로 이 전한길 씨의 입장인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뭐 보수 유튜버들 또는 탄핵 재판했던 변호사분들 아마 대거 국민의힘 입당할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성 당원들에게 선전선동할 겁니다. 자, 윤 어게인 목소리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할 거냐? 선거 앞두고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단결 못했다고 한동훈 징계하는데 김종혁 징계하는데 아니 위헌과 이 위헌적인 계엄을 한 그래서 네. 유죄가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징계하지 않으면서 당내에 내분을 일으켰다고 한동훈 징계하고 김종혁 징계하면
무슨 연대가 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보수의 이 영향력, 보수의 어떤 그 휘둘림 여기서 결국 벗어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의원님. 저는 바로 이게 지금 전한길 씨의 반발이 장동혁 대표의 변화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이거 예상 못 했겠어요? 이걸 알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늘 발표할 걸로 하다가 하루 앞당겨 발표했잖아요. 네. 이 얘기 뭐냐면은 이 모든 걸 안고 하루라도 빨리 안고 가겠다는 것, 빨리 하루라도 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급격하게 가버리면은 네. 엄청난 정말 그 당의 반발과 함께 그 지지층의 혼돈이 오지만 이렇게 약간 순차적 변화로 가게 될 경우에는 좀 보다 더 중원을 위한 입지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했던 게 바로 장동혁 대표 의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이런 전한길 씨나 이런 어떤 이른바 집토끼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한길 씨는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죠. 왜? 과거에 뭐 공천을 주니 마니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아, 다행입니다. 저는 저도 기꺼이 막 힘이 돼 드리고 싶어요. 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윤핵관 하자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막 박수를 쳤었던 그랬던 전한길 씨죠. 그러면서 만 윤 어게인 하자는 분들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 지지를 받고도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한 개혁, 혁신까지 또 가기가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계엄 사과를 하는 겁니까? 딴 때도 아니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임 변호사님. 지금 요런 이 얘기가 장 대표의 얘기가 16일 있을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16일 있는 1심 선고는 사실 체포방해 혐의가 보다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은 죄, 내란죄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는 성립이 된다고 하면 네.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네. 그런데 내란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 12.3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 역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언급을 하면 그 자체가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측면은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었던 그 대목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은 다 피해가는 발언들. 결과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사과로 한정지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내란죄의 구형량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당장 16일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방해 혐의죠. 관저에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버텼었던 그때의 그게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16일 날 나오는 거고 하지만 내란 재판에는 이런 부분 계엄에 대한 이런 평가나 당에서 얘기한 이런 판단들이 결국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장동혁 대표 사실 본인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건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까 장동혁 대표 모습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장동혁 대표 어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넥타이 색깔이 주황색이었습니다. 네. 이게 박창환 교수님. 이 주황색을 본인이 직접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개혁신당과의 연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주황색 넥타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갈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계엄 아닙니까? 물론 뭐 그전에도 뭐 다른 게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갖다 극복하려면 사실은 윤석열과의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은 개혁신당이 결코 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윤과의 절연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혁신당이고 어디고 손잡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